번째 이야기를 네. 우리 변영주 감독께서 할 이야기는 27살의 한 남자와 그를 둘러싼 거대한 흑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당직근무를 서야만 하는 그날 이 사람이 늦잠을 자서 아직 출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깬 거지. 놀래갖고 집을 나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수지에서 시신으로 발견해요. 경찰이네? 경찰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이용준이에요. 죽은 남자의 정체가 바로 강남경찰서 강력계 이용준 형사예요. 갑자기 강력계 형사라니까 얘기가 좀 뭔가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은 한 달 만에 자살로 내사 종결,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버닝썬과 이용준 형사의 죽음. 아니 이게 버닝썬이 왜 이 나오지? 버닝썬이 여기에 왜 나와? 경찰 비리를 파헤치던 형사를 누가 죽였나? 버닝썬은 최근에 벌어진 사건이고 죽음은 10년 전인데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거야?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심스럽죠 이런 얘기는. 이용준 형사의 아버님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의 죽음과 관련한 수많은 자료를 10년 동안 모아오셨어요. 그 시간에 용준이가 뭐를 했을까 봤더니만 역삼 파출소 나가서 서류를 복사를 해왔더라고요. 지 사건 관련된 서류를. 그러니까 실종되기 전날 밤이에요. 9시 20분에 뜬금없이 역삼 지구대로 가서 어떤 서류를 복사를 해요. 선릉역에 위치한 한 술집으로 가서 서씨라는 남자를 만나서 술을 마셔요. 서씨? 네. 술 마셔요. 서씨라는 사람하고는 알게 된 지 보름밖에 안 된 사이인데 여하튼 새벽 3시까지 양주를 둘이서 한 서너 병을 마시고 엄청 많이. 서씨의 집에 가서 잤어요. 아침에 전화벨이 울리고 이 형사가 전화를 받더니 굉장히 불이 나게 나간 거예요. 그때가 출근 시간이 8시 30분을 넘겨서 9시 2분경. 아, 과태료. 그러니까 단속된 사진이 있네요. 7월 27일 10시 32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날 아침에 서초, 그러니까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그리고 2시간 뒤인 12시 35분경에 경부고속도로 영동군 황감면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앞범퍼의 절반이 찌그러질 정도의 사고였지만 다행히도 이 형사의 부상은 크지 않았대요. 그래서 부축도 받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병원에 간 거예요. 이 기록을 보면요. 교통사고 환자로서 CT 및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환자 스스로 링거줄을 제거 후 사라집니다. 여하튼 병원에서 자취를 감춘 이 형사는 이틀 뒤에 한 낚시터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돼요. 근데 이 저수지는 정말 동네 사람들만 아는, 그리고 이 형사의 연고지도 아니에요. 그리고 병원에서 낚시터까지는 2km 정도가 넘어요. 2.2km. 당시는 7월 말. 엄청 더웠고 최고 기온이 32도인데 병원에서 나와서 슬리퍼 차림으로 2km를 걸어서 이 형사는 사실 어디인지 알 수도 없을 낚시터까지 간 거예요. 저수지의 수심은 성인 가슴 정도 깊이였대요. 그리고 유속도 약한 편이고. 근데 국가수 부검 결과는 익사로 볼 소견들이 좀 몇 개 나왔는데요. 결정적으로 폐에서 플랑크톤이 좀 나왔대요. 디틀럼은 세계적인 해양 중심 플랑크톤의 한 종입니다.
거예요. 해양. 디틸러민 저수지인데 저수지인데. 해양 플러그 음. 쿠폰이. 그래서 당시에 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몇 개월 있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제 문의를 한 거죠. 국가수에. 이게 뭐냐. 그때 국가수 답변이 뭐였게요? 검사 결과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로 오타가 났다. 국가수에서요? 검사 소견에 이게 나왔어요. 간, 비장, 조직 및 위 내용물에서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되었고, 디펜히드라민이 뭐냐면 일시적 불면증 완화 작용, 수면 유도제로 사용한답니다. 이 성분이. 노제. 근데 이 다음부터가 더 좀 수상한 게 많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경찰들은 자기 동료예요. 네. 근데 죽음을 자살이라고 굉장히 쉽게 단정을 지어요. 용준이 사체가 영동 저수지에서 발견됐다. 막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뭐 그럴 리가 없다,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딸하고 나하고 같이 승합차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 거. 과장이 차 안에서 용준이는 자살한 것 같습니다. 확인도 하기 전에. 그렇지. 그 영동 내려오는 중에 그렇게 네,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 형사과장 얘기가 만일에 부검을 하게 되면 뭐 이제 또 며칠 걸린다 이거요. 예. 왜 사람이 원인 모르게 죽었대도 꼭 자살로 볼 수 있느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진술을 하니까 옆에서 이제 있던 뭐 재반장이 아 그러면은 부검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해느냐고. 아 근데 저는 지금도 안 잊어먹는 게 같이 찾으러 다닐 때도 그랬고 계속 그 전부터 용준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신을 했다고 그 채반장이 배신 소리를 뭐 수십 번을 했어요. 배신을 했다. 배신을 했다. 유가족이 부검을 말리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그죠. 정말 아끼던 동료였으면은 아버님 저희가 어떻게든 알아내겠습니다. 그렇지. 이게 좀 정상적인 얘기 아닌가요? 그 전날 술 먹어서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한 거잖아요. 네. 네. 보통 어떤 집단에서도 그걸 갖고 배신이란 말까지는 안 쓰죠. 그렇지. 그럼요. 자, 다시 초반에 잠깐 나왔던 얘기. 버닝썬과의 연결고리는 지금 현재는 전혀 뭐 감을 못 잡겠거든요. 그거는. 자, 근데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죠. 어떤 이제 친구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술 먹다가 거기서 강아지 시흥님이 뭐 갑자기 양주를 팔아내고 이렇게 시대에 붙였나 봐요. 또 자기가 그런 거지 막 파헤치려고 이렇게 막 수사도 하려고 딱 했는데 그쪽 사람 어디에다 이렇게 전화를 막 하더래요. 근데 그 윗사람이 딱 봤더니 수사하지 말라고 이제 자기도 되게 억울했지만은 수사 제대로 못하고 그냥 나왔다. 자, 이용준 형사는 아, 가짜 양주를 팔고 바가지를 바가지를 씌우는 씌우는 클럽에 대해서 조사 중이었는데 그 수사를 누군가가 방해했어요. 야, 하지 마. 야, 근데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게 이용준 형사랑 아, 진짜. 이게 이렇게 엮이네. 영주 누나가 알아보라고 한 사람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가짜 양주로 한몫을 아주 단단히 챙긴 분인데 일명 밤의 황제 KB. 처음에는 90년대 나이대 호객꾼 출신이에요. 거리에서 네. 이렇게 손님들 막. 네. 근데 그분이 폐업 위기에 몰린 그런 룸사롱들 있죠. 이것을 헐값에 인수한 뒤에 돈을 몇 천억을 긁어 모았다고. 야유회 단체로 가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렇게 그 하나의 회사죠. 회사 기업화된 거예요. 이건 과감하게 투자도 했는데 공인회계사 출신, 세무사 출신을 자금 관리 팀으로 구성을 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게 완전 집사, 최측근 집사, 딸랑딸랑 하는 이 집사 똘마니 역할을 하는 사람은 검사 출신이었어요. 본인의 그 경영 능력만 가지고 그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불법인데 이 정도 규모로 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비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세금 포탈 혐의까지 있어서 2010년에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수많은 경찰들과의 유착관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시절만 해도 2010년 그 전에 말할 것도 없고 2000년 초반은 솔직히 관할 지구대에서 총무관을 했었다고. 상담을 해야 돼. 그게 그냥 궁금해하는 거야. 그 시절에 그게 있었어. 그게 이상하지도 않고.
딱 시기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2007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이용준 형사의 근무지가 바로 노년지구대 생활안정과 이런 유흥업소나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일인데, 그때 이용준 형사가 노년지구대에 근무할 때 이미 유흥업소 유착으로 피바람이 이제 경찰 내에서 막 불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간 곳이 역삼지구대예요. 수사 대상은 2009년을 전후해 강남경찰서 산하 역삼지구대 씨와 경찰 간 유착 관계를 조사한 경찰 감찰 팀원들도 조사키로 했다. 근데 이 시기에 이용준 형사도 역삼지구대에 있었잖아. 당시 유흥업소 유착 관련해서 노년지구대랑 역삼지구대에서 유착 관계가 없다. 너희 얘네들은 뭐 안 먹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이용준 형사. 이용준 형사님이 사라지기 전날에 역삼지구대에 가서 복사한 서류가 있죠. 그렇죠.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가짜 양조 수사를 하던 이용준 형사가 다시 유착의 흔적을 뭐 찾았다던가 뭐 그래서 옛날 역삼지구대에 감찰 기록을 복사했다. 근데 이게 서류 내용이 뭐야? 그런데 그 서류가 사라졌어요. 이제 사고 나고 이제 차는 갔잖아요. 이거들끼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서류를 처음 발견했던 사람이 보험사 직원이야. 사고 당시에 도착한. 그래서 딱 보니까 수사 파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를 아버지한테 이제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례식 막 해야 되고 경황이 없고 막 다들 이러니까 아버님이 어느 형사한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만 진짜 그 사람들한테 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은 얼마든지 뭐 우리가 저기 할 수 있는. 그 이후에 그 서류가 어떤 내용이다라는 얘기를 혹시 들으신 바 있으세요? 근데 전혀 가서도 물어보고 다 하면 하고 뭐 별다른 거 아니라고, 뭐 우리 보통 쓰는 쓸데없는 소리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그냥 뭉개부리는 거지 뭐, 쉽게 말해서. 근데 여기서 사실 더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그 KB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1심에서 징역 3년 6월 그리고 벌금 30억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보석받고 풀려나요. 근데 그 뒤에 종족을 감춰요. 네, 그래서 지명수배가 되거든요. 근데 도망다니던 이 찌어찌에서 긴급 체포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데 형식적으로 검사한테 승인을 얻어요. 근데 에 대한 긴급 체포를 검사가 승인 거부하는 거예요. 긴급 체포를? 검사가 이런 경우에 거부하는 경우 없죠. 긴급 체포는 24시간 내에 보고를 하면 당연히 그거는, 왜냐면 범죄 혐의가 없으면 내보내야 되거든. 그치. 근데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승인 거부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긴급 체포하니 매가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중앙지검의 검사한테. 어떤 검사님 쭝얼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절대 날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아주 묘한 말을 하나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작은 연결고리가 그 뒤에는 엄청난 넝쿨로 나올 수 있는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 죽음이잖아요. 너무 소름 끼치죠. 2010년 당시에 KB와 통화한 경찰관 63명 중에 6명을 파면을 하고 33명을 징계했어요. 그런데 법원 검찰 관계자죠. 아까 보면 검사님 뭐 이런 거 그랬잖아요. 유착 여부가 드러나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뭐 그 유착은 왜 이렇게 견고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KB가 몰락한 이후에 2세대 밤의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 2세대 밤의 황제가 바로 닉네임이 뻥구인데 이 뻥구라는 사람이 2011년에 강남에 대형 클럽을 차려요. 그 뻥구네 클럽의 유통업체 업주들이 누구였게요? 유통업? 바로 KB하고 유착 관계가 드러나서 옷을 벗었던 경찰들. 놀랍죠. 옷을 벗은 경찰, 구청의 위생과 직원, 그때 눈 감아줬던 그 KB하고 유착했던 모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물려받는 것처럼. 그렇죠. 유착 관계에 있는 어떤 고리들을 싹 뻥구가 물려받았다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잖아요. 아우 머리야. 아우. 근데 이번에는 또 뻥구네 클럽 MD가 어떤 클럽을 하나 차립니다. 드디어. 버니썬.
바로 2019년 버닝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버닝썬과 뻔부대 클럽이 너무나 닮아있다. 물론이고, 그러니까 유통업체들도 물론이고 탈세 방법까지 거의 데칼코마니라는 거죠. 유명 클럽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놓고 진실 공방이 오늘도 뜨겁게 서울 강남의 버닝썬이란 클럽에서 마약이 돌고 가수 승리가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를 경찰이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이 어제 저녁 구속됐습니다. 자, 그런데 버닝썬 수사 결정적 한방 없다.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까? 판은 크게 벌렸으나 버닝썬에서 유의미한 사실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뭔가 굉장한 게 있을 것처럼 막 기사가 처음에 엄청 났는데 마무리는 결국 실상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아, 이제 진화됐구나. KB 때 많이 드러나고 밝혀졌던 것들이 이제 더 진화된 거라고 봐야 돼. KB 때는 그래도 경찰선이긴 했지만 누군가는 옷을 벗고 그렇지, 그렇긴 60여 했지만 명이 뭔가 징계를 받았는데 네. 요번에는 거의 그러니까 이름이 거론된 여러분 유명인들이 거론됨으로써 피해를 보고 시끌시끌하고 그러고 끝났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용준 형사의 뜻밖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먼저 버닝썬 초기 수사 상황으로 좀 돌아가 봐야 돼요. 네. 당시 버닝썬 수사를 하던 A경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초동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걸 발견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첩보가 들어왔거든요. 내가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서 보니까 사실과 다르게 수사가 됐더라고.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당시에 지금경제 수사대장이 총경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버닝썬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제 제기도 많이 했었는데 받아들이는 지시가 되지 않았죠. 제가 이제 그거 한 달 있다가 제가 이렇게 쫓겨난 거죠. 계속 이제 수사부서에 가려고 이렇게 지원도 하고 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A경이를 민원부서로 발령을 내버리니까 이제 A경이는 더 이상 수사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한테 이제 그럴 권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A경이가 수사 총책임자를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진정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직업을 걸고 싸운 거죠. 항명한 거죠. 이 버닝썬의 수사 총책임자 갑자기 경찰직을 내려놔. 그리고 대형 로펌으로 엄청난 금액을 받고 이직을 해. 대형 로펌이요? 스카우트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게요? 아, 이 형사 지휘관이었구나. 네. 바로 그때 부검도 하지 말라 그러고 자살이라고 먼저 유가족들한테 얘기했던 바로 그 형사과장이 버닝썬의 총수사 책임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돌연 경찰직을 그만두고 이직을 한 분이 동일 인물입니다. 법적으로는 어쨌든 자살이라고 사건은 덮였어요. 그쵸. 이용준 형사는. 그렇죠. 버닝썬도 결국은 처벌자 없이 그냥 그렇게 많은 연예인들의 이름만 무수히 열거되고 끝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사건 3년 뒤에 다시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하셨어요, 검찰에. 조사한 결과 명백히 자살로 볼 증거가 없으며 살인 또는 타인의 관여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는 사망 경위를 밝히는 것에 한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더 이상 수사할 내용도 없어 내사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뭐야 이건 뭐 지금 이건 뭐 애초에 추사를 한 게 없으니까. 저 수사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이런 소리는 똑같은 거지 뭐. 근데 공식적으로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형사가 사망한 지 12년째입니다. 네. 내 생전에 이런 거를 풀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렇게 항상 생각해요. 나도 뭐 이제 나이가 73인데 이게 벌써 12년이 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얘가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고 거기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이거 사실은 그때 이용준 형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했다. 이런 식의 누가 얘기를 하기 전에는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소요된 시간이 단 2.3초. 아버지는 암살당하고 김한솔은 그 이후에 행방이 묘연됐어.
한국 텔레비전이 이렇게 나오시다니. xem anh ấy có nhận em là làm không ấy? Cái ngày 13 tháng 2 năm 2017